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광교에 신규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광교 Q캠퍼스의 분양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교는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구역상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지만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생활권을 갖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자족도시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거는 주거대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졌죠.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죠. 거기다 업무지구까지도 광교 테크노밸리라는 업무지구도 안정적으로 이미 다 자리를 잡아서 자족도시로서는 이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서울까지도 20분, 30분 정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라는 이 주소는 그냥 말 그대로 주소일 뿐 아닌가. 과거에 분당이 이랬죠. 성남이지만 이제 분당은 별도로, 광교도 수원이지만 광교는 별도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교의 집값,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값 역시 서울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광교에 신규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어떤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시면 대지는 광교 도시지원시설 13-4 23블럭에 공급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1900평입니다. 1900평. 그리고 건물의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랑 근린생활시설, 이제 지원시설이 들어가겠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5층부터 15층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연면적을 보시면 13,541평입니다. 다른 수원권이나 동탄 그 밖에 서울 지역 비교해 보시면은 연면적 13,000평이면 그리 크진 않은 중형 정도의 면적이 되겠죠. 중소형 면적. 근데 광교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최근에 입주를 한 우민유부가 워낙 커서 그렇지 대부분 다 10,000에서 13,000평 정도다 보니까 그냥 광교 내에서는 그냥 중급이다. 규모 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태형건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주차대수가 중요합니다. 업무시설은 여러 개 호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늘 문제가 되는 게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호실마다 사장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1인 기업, 2인 기업이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이라 그러면 적어도 최소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한 4인, 5인 정도의 이제 인원이 출퇴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인원들이 다 대중교통만을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부는 차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회사라고 하면은 방문객이 있죠. 거래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파견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방문객들조차도 주차가 힘들어서 뱅뱅 돌다가 이중 주차 해놓는 경우가 있고, 주차를 겨우겨우 해놓고 다른 차 앞에다 막아놓고 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다시 전화가 와. 그럼 다시 또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건 어떻게든 기업 입장에서, 입주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본인이 분양받아서 하기에도 스트레스일 거고, 이거를 내가 임대 사업으로 투자 목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잘 안 들어오죠. 주차 문제, 여기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저는 좀 힘들 것 같네요. 혹은 이걸 모르고 들어왔다가도 여기 주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다. 나가야겠다. 옮기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광교 Q캠퍼스는 법정 대비 290%나 되는 주차 공간, 438대나 이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 시설보다는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 주차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2월 말부터 이제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입주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는데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광교는 이전에 3년 전에 분양했던 우민유부만 보더라도 분양 시작과 동시에 거의 완판이 됐죠. 워낙 인기가 좋습니다. 실입주 기업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최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는 점점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인기 늘고 있는데 오랜만에 광교 지역에 신규로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더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입주 의향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분양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은 우선은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입주 의향서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다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뭐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회가 없을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입주 양서는 어쨌든 뭐 부담 없이 하는 거고, 청약 단계에서 만약에 청약금을 넣더라도 그건 어쨌든 뭐 내가 나중에 다시 뭐 마음이 바뀌어서 분양을 못 받게 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금액은 100%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진행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분들이 계약 당시 이제 계약 진행 과정에 있어서 나는 계약을 못 하겠다, 이제 취소돼서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그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좀 대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큐캠퍼스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바로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했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섹션 오피스처럼 오피스 업무 공간에 이제 높은 층고를 이용해서 복층이죠, 다락 구조까지 이제 합쳐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형 공간과 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하는 거죠. 이러한 라이브 오피스가 최근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만 있으면은 다 지식산업센터에 라이브 오피스는 요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큐캠퍼스도 광교 지역 최초로 99개 호실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가장 빨리 입주 의향서가 마감된 것도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만한 상품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 기숙사 있죠. 입주 지원시설 중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는 주택 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 상품이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이브 오피스는 일단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내 휴식 공간이 함께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1인 기업, 뭐 벤처기업 창업하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적인 면도 그렇고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도 내가 일하고 거기서 바로 뭐 좀 누워서 쉴 수도 있는 공간, 그럼 굳이 원룸 오피스텔을 따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뭐 큐 캠퍼스는 라이브 오피스가 있다는 점, 라이브 오피스는 지금 굉장히 열기가 핫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 환경을 보면은 수원 북부순환로, 광교역, 영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 환경, 남쪽에 연안공원이 있고 광교 테크노밸리에 인접해 있고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수원 북부순환로 이용할 수 있고요. 용서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수원 IC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큰 뭐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있는데, 광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약 2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업무 단지, 광교에 있는 업무 지구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곳에 들어서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교역까지는 약 800m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10분까지는 뭐 도보권이라 할 수 있죠. 뭐 초역세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겠지만, 뭐 10분까지는 얼마든지 뭐 걸을 수 있는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 영동고속도로, 수원 북부순환로, 그리고 신분당선, 광교역 도보 이용 가능. 광교역을 이용하면 신분당선은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오죠. 30분대로. 환승 없이 강남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광교의 그 지역적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외관, 주차 대수, 휴식 공간, 다양한 평면 구성 등 사업지 인접 지식산업센터 대비 다양한 상품 차별화 장점을 갖춘 최고의 상품이다.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점점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 건축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만 주로 짓던 대기업들도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내용, 그 설계, 외관 디자인,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거, 면적도 과거에는 좀 이제 대형 면적, 아파트형 공장 시절에는 40평, 50평, 60평이 주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제조기업 비중은 이제 점점 줄고 있고, 뭐 첨단 IT 산업, 뭐 지식 기반 산업 이런 기업들이 늘면서 소형 면적 10평, 20평대로 찾는 그 기업들이 늘면서 점점 수요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 면적도 10평부터 다양하게 이제 작은 호실도 마련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외관 특화, 외관을 보시면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 딱딱한 성냥갑 건물이죠. 네모난 걸 벗어나서 약간 이렇게 오피스 형태가 있고요. 이쪽에 주차 공간이 들어가는 일반 뭐 건물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외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주차 대수, 지금 큐캠퍼스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 대수 대비 290%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곳을 이제 가까이 있는 곳을 비교를 해보자면 에이스 2차, 에이스 3차 우미뉴브 시그니처 광교가 되겠는데요. 184%, 162%, 우미뉴브는 203%, 시그니처 광교는 218%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에 따라서 법정으로 정해진 주차 대수 대비 이만큼 더 많이 확보했다는 건데 162, 184, 203, 218 가장 많은 확보한 게 시그니처 광교죠. 218%인데 광교 큐캠퍼스는 법정 주차 대수 대비 290%나 되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 업무 공간에 있어서 주차 스트레스는 정말 이거는 입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분양을 받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걸 되팔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휴게 공간, 썬큰 가든과 공용 회의실, 휴게 라운지, 센트럴 스퀘어. 일단 뭐 소형 면적으로 많이들 찾아서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딱 요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이제 넓은 공간일 경우에는 이걸 분양받아서 쪼개서 이제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내가 아예 내가 필요한 만큼 10평면 10평, 뭐 15평, 15평 필요한 면적만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이런 소형 면적을 가질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업무할 때는 업무하는데 이제 좀 회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누구 방문객이 와서 잠깐 뭐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뭐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일단 넓으면 뭐 이거 방을 뭐 인테리어를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죠. 그런 걸 또 대비해서 이제 또 설계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용 회의실이라든가 휴게 라운지 같은 거, 가든, 썬큰 가든 일단 뭐 안에 뚫어서 일단 빵 뚫린 설계를 해서 이제 햇빛이 어느 정도 들게끔 이제 확보를 해 놓은 거죠. 그런 휴게 공간도 지금 다양하게 배치를 해 놨다는 거. 그리고 평형대를 보면은 13평에서 15, 17에서 19, 20에서 24, 25에서 29, 30에서 39, 45평 이상 이렇게 평형대를 다양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찾는 20평대가 주력 평형이 되겠죠. 20에서 24, 25에서 29는 35개의 호실, 67개의 호실. 20평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8%, 60% 정도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20평대를 많이 배치했고요. 그리고 소형 찾는 분들을 위해서 소형 면적도 있고 30평, 40평 이상도 배치를 해놨습니다.